안녕하세요. 이밤 책을 듣다입니다. 오늘은 소파 방정환 선생님의 글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조선시대까지 성인의 종속물이라 여겼던 아동을 어른보다 나이가 어린 하나의 사람이다 란 뜻의 어린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신 분이죠. 33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어린이를 두고 가니 잘 부탁한다는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의 호인 소파는 작은 물결이라는 뜻으로 지었다죠. 하지만 그의 생전에 어린이를 위한 많은 활동은 어린이날과 더불어 우리의 마음속에 크고 깊게 새겨져 있습니다. 낭독을 위해 그의 글들을 읽으면서 어린이를 위해 남긴 많은 동화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른들이 읽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느티나무 이야기를 다룬 수필을 먼저 소개해 드릴 텐데요. 다음에 소개될 동화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미있고 서늘한 느티나무 신세 이야기. 이 이야기는 시골의 사촌 아우에게 보내는 글입니다. 저는 느티나무 올시다. 사랑하는 도련님, 아가씨님, 날이 차차 더워오니까 공부하시기가 대단히 어려우시지요. 아이고, 땀들이 펄펄 나십니다 그려. 자, 그 자리를 요 그늘 밑으로다가 깔으시고 둘러 앉으십시오. 오늘은 날도 유난히 덥고 하니 공부를 좀 쉬시고 내 신세 이야기나 할게 좀 들어보십시오. 저는 아버지가 어떻게 되고 어머니가 어떻게 되고 또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되었다는 그런 내력은 도무지 모릅니다. 내력을 모르니까 나무 중에도 상놈이라 할는지 모르지만 모르는 게야 모른다고 했지 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생년월일도 자세한 것은 도무지 모르지만 어쨌든 600살은 다 못 되었어도 500살은 확실히 넘은 것 같은데 그도 무엇으로 아는 거 아니. 내가 채 10살 될락말락한 어린 시절이었는데 어느 해 8월인가에서 동리 늙은이들이 동리 앞에 나와서 하는 말이 이 장군이 군사를 돌려서 최영 장군을 죽이고 상감님을 쫓아내고 임금이 되었다지? 나라가 이렇게 망할 수가 있나? 하며 그 중에는 눈물을 흘리며 울기까지 하는 이가 있는 것을 본 것만은 기억이 어슴푸레하니 그게 지금으로 생각하니까 고려가 망하고 이 태조께서 새로 나라를 세우던 때인 모양인데 그러니까 500년 넘은 것만은 확실하지요. 그러나 어느 해 어느 날 어느 시에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세상에 생겨났는지는 물론 모릅니다. 다만 내가 거의 600년 동안이나 이렇게 오래 살아왔으니까 그동안에 보고 들은 이야기만 다 할래도 책으로 몇천 권이 될는지 모르지만 그 이야기가 어떻게 길고 지루해서 내가 다 할 수도 없고 여러분들도 실증이 나서 졸음이 올 것이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가까운 곳에서 생긴 일이나 대강 이야기하지요. 내가 맨 처음 땅속에 꼭 처박혀 있다가 어느 해 봄인지 훈훈한 기운이 내 옆에서 돌며 땅이 말랑말랑해지기에 이것 이상하다 하고 그렇지 않아도 갑갑하던 김에 머리를 쑥 내어놓고 보니 참으로 시원도 하거니와 세상이 어떻게나 진기한지 나는 그만 소리를 꽉 지르고 싶었으나 암만 해도 소리는 안 나왔습니다. 그래 세상에 나오면서부터 한 해에 두 해 외로이 커가는데 좋은 꽃이 피니 누가 나를 곁눈으로 거들떠 보겠습니까? 무슨 향기나 꿀이 있으니 봄이 되면 나비 한 마리, 벌새끼 한 마리 찾아올 리가 있겠습니까? 참 처음 8살까지는 그야말로 쓸쓸하게 커갔습니다.
쓸쓸 하나마도 그대로나 내버려 두었으면 오히려 좋게요. 참 위험하고 어마어마한 경우도 여러 번 치루었습니다. 이것은 두서너 살이나 되었을 때일는지 봄철이 되어 무초목이 새파랗게 싹틀 때이기에 나도 다른 동무들과 같이 섞여서 나풀나풀 새 잎사귀를 피게 되었는데 동리 늙은이 한 분이 하루는 자기 집 소를 끌고 와서 나 있는 곳에서 몇 발자국 안 되는 가까운 곳에다 말뚝을 쿵쿵 박고 소를 메고 가겠지요. 오냐, 저놈 앞에 내가 다 뜯겨 먹히고 마나보다 하며 속마음으로 무시무시한 생각이 나서 그 멍청한 새눈깔만 쳐다보고 있노라니까. 왜 아닐까요? 차차 그 소가 내 옆으로 차츰차츰 가까이 오겠지요. 코를 씩씩 불며 냄새를 맡아보더니만 다행히 소 입맛에는 맞지 않았던지 뜯겨 먹히지는 않았지만 그 대신 다른 풀을 뜯어먹으려고 슬슬 돌아가는 판에 그만 넓적스름한 천근이나 되는 발굽에 나는 밟히고 말았습니다요. 아프고 어쩌고 그만 정신이 까무레져서 한참 동안은 그대로 까무레졌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후에야 간신히 정신을 차려서 보니까 허리가 반절이나 부러졌겠지요. 그러나 워낙 뿌리가 튼튼하였기 때문에 얼마 안 되어서 도로 회생은 되었으나 그때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정신이 아찔하고 소만 보면 그때 놀란 가슴이 지금도 울렁거립니다. 이것은 그 후 3, 4년 지나서 일입니다. 나도 제법 몸이 커서 회초리 가지가 바람이 불면 꽤 낭창낭창 흔들릴만 하게 되었는데 역시 봄철이었습니다. 하루는 요한 동리에 사는 빨강 저고리에 돌띠를 달아입고 얼굴부터 험상궂게 생긴 놈이 보아하니 심술이 그리 좋지는 못할 것 같았습니다. 우뚝 서자 무슨 심술인지 손으로 내 허리를 뚝 꺾겠지요. 소에게 놀란 끝이라 이번은 더 말할 것도 없이 그만 정신을 잃고 피를 줄줄 흘리며 한편을 꺾인 몸이 간신히 가죽에 엉켜붙어서 목숨만은 끊이지 않았으나 어떻게 해서 몸에 맥이 돌자 눈을 간신히 떠보니까 내 몸에 막대기를 대고 지푸라기로 칭칭 감아 놓았는데 내 옆에는 12살쯤 된 색시 하나가 이제 8살쯤 된 사내 동생을 데리고 물바가지를 들고 섰는 것이 보이니 그것은 확실히 아까 못된 아이에게 죽을 봉변을 하여 까무러쳐 있는 나를 이 색시가 동생하고 물 떠먹으러 오다가 그것을 보고 가엾이 여겨서 그렇게 막대기를 대고 지푸라기로 감아준 것이 확실했습니다. 그래 나는 두 번째 죽을 것을 마음 착한 아가씨의 은혜로 해서 살아났습니다. 나는 그 후에 나를 꺾은 아이와 지푸라기로 감아준 색시 우누이가 어떻게 되는가 두고 보리라 했더니 과연 몇십 년 후에 동리 사람들이 내 아래에 와서 한번 이야기하는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나를 꺾던 아이는 중간에 병이 들어 그만 반신불수가 되어 일생을 고생하다가 그대로 죽고 그 마음씨 곱던 색시는 가난한 집으로 시집을 가서 처음은 퍽 어렵게 살았더라는데 그 남편을 도와서 가사를 잘 보았기 때문에 그 남편이 훌륭하게 출세를 하여 큰 정치가로 일국에 이름난 재상이 되고 그때 바가지를 들고 누님하고 같이 따라왔던 동생은 큰 학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내게 다 잘못했다고 병신이 되고 내게 잘했다고 복받을 리야 없겠지만 내가 듣기에는 마음에 퍽 시원하고 기뻤습니다. 또 한 번은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내가 10살이 넘어 제법 몸목만이나 하게 컸을 때인데 봄도 다가고 여름이 되어서 몸에 피가 한창 돌 판이었습니다.
하루는 가는 비가 축축히 오고 해서 새 물맛을 좀 보려고 온 정신을 하늘로만 쏟고 있는데 발밑에서부터 거진 겨드랑이 위까지 벼랑간에 칼로 에어내는 듯이 뜨끔하기에 그만 질겁할 듯이 아래를 내려다보니까 떡거머리 독리 총각이 머리에 수건을 쓰고 제 딴에는 잘한 셈 치고 벙실벙실하며 내 가죽을 벗겨들고 섰겠지요. 아무리 무지막지하기로 글쎄 산나무를 세워놓고 껍질을 그렇게 벗겨놓을 심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시골서 집신 뒤꿈치를 감는 감깃감에 흔히 내 가죽을 쓰기 때문에 그 총각도 무지막지하게 나를 세워놓고 막 가죽을 벗긴 것이나 다행히 한 3분의 1도 채 못되게 벗겼기 때문에 한편에서 물을 빨아올리는 힘이 강하여서 그대로 살아남기는 했으나 받은 상처가 워낙 적지도 않아서 그만 한편은 영영 병신이 되어 지금도 이렇게 한편이 썩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얼마 안이 가서 그 총각이 내 가죽으로 총이 굴대란 집신 감기를 쳐서 신고 의젓하게 내 밑에 와서 낮잠을 자고 있는데 마침 개미 한 마리가 하필 쏘아도 배고쟁이 속으로 들어가서 불알을 쏘았던지 정신없이 자다가 깨어서 개미에게 불알을 쏘이고 따라와서 미친놈 뛰는 꼴이란. 상쾌하기도 상쾌하거니와 나 혼자 보기란 정말 아까웠습니다. 이것이 내가 오늘까지 살아오던 중에 제일 죽을 뻔하고 혼난 세 가지 일이고 그 뒤에는 한 번 큰 홍수가 나자 이 동리 앞에 냇물이 넘쳐 올라와서 사람, 짐승, 집체조차 떠내려가는 판에 나도 어마어마한 생각은 났으나 그때는 워낙 뿌리가 온통 널리 퍼졌기 때문에 큰 화를 안 당하고 그 후로도 큰 한재에 몇 번이나 목이 말라서 고생을 하고 이따금 몹쓸 바람 아래에 자식 손자놈들이 불쌍하게 죽어가기도 하지만 지금은 그 수요가 원체 불었으니까 걱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세 번째 큰 화를 당한 후로 내가 일생 중 제일 기쁜 맛을 처음 맛보기는 어느 해 첫여름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꽃도 없고 냄새도 없고 그늘도 어려서 사람도 눈을 거들떠 보지 않고 새 한 마리 짐승 한 마리 찾아오는 법이 없더니 내 나이 10살 되자 가지도 제법 퍼지고 여름이면 그늘이 제법 땅을 덮게 되었는데 하루는 뜻밖의 노랗게 황금 같은 새 한 마리가 홀딱 날아와서 내 팔에 앉기에 앉는 대로 내버려 두고 보았더니 아이고 어쩌면 그 조망만도 못한 몸뚱이에서 그렇게도 교묘한 울음소리가 나옵니까? 나는 세상에 나온 지 10여 년 만에 처음 세상의 사랑과 재미를 맛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쓸쓸히 혼자만 지내다가 뜻밖의 그런 새가 와서 예쁘게 노래를 해주니 어찌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래 그만해도 사랑스러워서 품 안에 꼭 안아주었더니 그 후로는 그만 친한 친구가 되어서 날마다 그 동무가 찾아주고 하는데 그때까지도 그 친구의 성명은 모르고 지냈다가 얼마 후에야 그 친구가 와서 노래를 부르는데 마침 동네 아이들이 몰려오더니 예, 깨꼬리 봐라! 깨꼬리 봐! 하는 통에 나도 비로소 내 친구의 이름이 깨꼬리인 줄을 자세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매미가 와서 늘 우는데 그놈이 어떻게나 신선 노릇을 하려 드는지 아침 해도 뜨기 전에 와서는 석양이 되어 해가 다 넘어가도록 한가로운 짓을 하고 앉았으니 그런 때는 동네 장난꾸러기 애들이라도 좀 와서 그놈을 쫓았으면 하는 얄미운 생각도 났었지만 그 대신 개미떼란 놈들이 내 발무리 밑에다 집을 짓고 부지런히 역사를 하는 데는 그것이 가상스러워서 발을 간지려도 그대로 버려두고 보았습니다. 내 나이 그럭저럭 3, 40이 되고 보니 벌써 이 근방에서는 내로라 할 만큼 뻗어난 정자나무 이름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 이제는 온 동네의 귀여움과 사랑을 받게 되어 동네 사람들은 쉴터를 만든다고 내 발 근처에 돌을 모아다가 단을 묻어놓고 여름 한철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밑에 사람의 자취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폭양이 푹푹 쬐는 날 논밭에서 일하다가 땀을 철철 흘리며 쉬러 오는 농산꾼들에게는 나도 될 수 있는 대로 그늘을 많이 지어서 땀을 식혀주고 싶었지만 일 없는 청년이나 늙은이들이 장기판 바둑칸을 짊어지고 와서 요리조리 자리를 옮겨가며 해종일을 할 때는 벼랑간 소낙비라도 쏟아져서 그이들 옷을 흠씬 적셔가지고 가는 꼴이 보고 싶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런 광경을 당하고 돌아가는 일 없는 사람들의 꼴을 실제로 본 일이 한여름에 2번씩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나는 재미있어서 불리는 바람에 춤을 덩실덩실 추기도 했습니다. 세월은 허망도 하지요. 내 나이 70이 되고 80이 넘고 100살이 거의 될 때에는 내 몸뚱이도 거의 아름드리가 되었지만 옆으로 위로 뻗어나간 가지도 제법 돌이 기둥감이 되어서 나하고 같이 자라나던 동네 사람들은 벌써 죽어서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그들의 증손자 고손자들이 해마다 여름이 되면 내 팔에다가 집동아줄로 칭칭 감아서 그네를 메고 뛰노는데 나도 팔이 아프기는 했지만 그들의 할아버지들과 정답게 지냈던 일을 생각하여 그대로 참아주었습니다. 사실 말씀이야 바로 말씀이지 당신들의 20대 할아버지, 15대 할아버지, 10대 할아버지, 5대조, 고조, 증조 할아버지, 아버지들까지 내 팔에 그네 안 타보신 어른은 별로 없으시지요. 그런데 사람도 오래 살면 눈앞에 못 볼 꼴을 많이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도 이렇게 500살이나 600살이나 살려니까 차마 못 볼 참혹한 일도 많이 보았습니다. 제일 마음 쓰린 일은 나하고 처음 같이 커가던 동네 친구들이 한 6, 70년 지나니까 하나씩 둘씩 죽어서 노랑막포로 시체를 싸가지고는 반드시 내 앞을 지나서 무덤으로 가는데 그 시체 지나가는 것을 볼 때마다 나는 웬 셈인지 마음이 슬퍼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한 번은 참 불쌍한 일이 내 눈 아래서 생겼습니다. 어디서 떠돌아온 거지인지는 몰라도 지극히 남루한 의복을 걸치고 겨울날 추운 때 벌벌 떨며 병든 몸을 간신히 끌고 거적 한 잎을 메고 내 밑에 와서 신음하는데 누구 하나 돌봐주는 이는 없고 병은 더하고 날은 춥고 해서 필경 그 거지는 내 밑에서 운명하고 말았는데 그 시체조차 치워주는 이가 없어서 그의 겨울을 아무도 모르게 눈 속에 고이고이 묻혔다가 그 이듬해 봄에야 어떤 동네 사람들에게 발견되었으니 누가 그 임자 없는 송장을 알뜰히 살뜰히 묻어다 주겠습니까? 거적 두어 잎으로 둘둘 말더니 죽은 개새끼와 같이 끌어다가 저기 저 건너산 끝에다가 막가래지를 쳤답니다. 내가 본 시체 중에는 제일 가엾어 보인 시체가 그 거지의 시체였습니다. 그러자 그 해에는 벼란간 그 동네에 큰 괴질이 돌아와서 사람이 죽고 앓고 하는데 동네 사람들은 그 거지가 죽어서 원혼이 되어가지고 이 동네를 망치려 든다고 야단이어서 밥을 한다 떡을 한다 해가지고 와서 그 거지 죽은 자리에 와서 무당굿들을 하고 별별 짓을 다 하는데 어떻게나 나는 얄미운지 손발을 움직일 수만 있다면 단번에 그놈의 밥그릇 떡그릇을 그저 내리부셔 놓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처럼 요사 비사한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 동시에 그 가엾이 죽은 거지가 더 한층 불쌍한 생각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600년이나 거의 살았으니 그간의 풍상이야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난리도 여러 번 치르고 전쟁도 여러 번 겪어서 죄 없는 몸에 탄알도 여러 번 맞았소이다. 앞으로인들 또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있습니까? 기쁜 일이 생길지 슬픈 일이 생길지. 하여간 당신들이나 튼튼한 몸으로 잘 커나서 모든 좋은 일을 많이 하십시오. 너무 지루할 것 같습니다. 그만 그치지요. 땀이나 좀 식었습니까?